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문득 장모님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처가살이를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영 편치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기 위해 급히 준비를 하는데 옆자리 회사 동료가 제게 "송대리, 오늘 치맥 어때?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가자. 우리 아내 오늘 처갓집 가서 난 오늘 자유야. 라며 한껏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 빨리 가봐야 해. 아까 통화해보니 우리 장모님이 딸기가 드시고 싶대. 그래서 빨리 들어가 봐야 해. 진짜 미안해. 다음에 같이 마시자. 라고 말을 한 뒤 제가 급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송대리, 저기 말이야. 한번 잘 알아봐. 라며 갑자기 동료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알아보긴 뭘 알아봐. 혹시 말이야, 나라에서 주는 효자상? 그런 거 없나 잘 알아보라고. 나는 살다 장모님한테 자네처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못해. 근데 아픈 장모님 병수발까지 다 하고. 송대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동료가 말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동료를 보며 진짜 미안해. 나 빨리 들어가 봐야 해. 우리 장모님이 나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리고 자네도 이런 날은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그래. 맨날 술만 퍼마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난 간다. 제가 급히 사무실을 나왔고 동료 직원은 그런 저를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유난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큰 집에 맡겨졌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엄마가 가끔 우리를 만나러 왔었지만 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는 각자 재혼을 해서 살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학비 정도는 보내주셨기에 그렇게 받은 돈으로 동생과 저는 대학은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돈은 보내줬음에도 절대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가끔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니들과 만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따로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학비랑은 큰아버지에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동생과 제 가슴이 미어져 내렸는데요. 우린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새로 생긴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큰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작은 지하세방 하나를 얻어서 동생과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점퍼도 간신히 사서 입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네요. 아버지가 대학 학비는 보내줬지만 그 외의 돈은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지하 세방에서 벗어나던 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비록 월세이긴 했지만 동생과 저는 지하 세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생활은 나름 괜찮아져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나아지거나 한 것도 없었어요. 다만 얼마 뒤 제 동생도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기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살만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둘이 의지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큰아버지 집에 있을 때 워낙 눈칫밥을 먹었던지라 동생과 저는 눈치 보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큰아버지 집을 나오던 날 동생이 제게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빠, 나는 지하세방이라고 해도 우리끼리 있는 게 더 좋아. 그동안 큰엄마가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라며 울먹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아버지도 그냥 두고 간 마당에 우리를 돌봐준 건 사실이니까.
라며 제가 동생을 달랬지만 나도 알 건 다 알아. 사실 아빠가 큰 집에 돈을 엄청 많이 줬었잖아. 큰아버지한테 있던 빚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우릴 받아준 거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받아주지도 않았을걸? 라며 동생이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물론 그런 동생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돈을 꽤 잘 버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는 걸 대신해서 큰아버지에게 돈을 꽤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큰댁 가족들은 그 돈으로 꽤 배부르게 살긴 했어요. 그런 큰아버지 부부는 우리에게 정말이지 모질다 할 정도로 인색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었기에 큰댁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저는 큰댁을 나온 뒤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해도 큰댁 가족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바빠서 못 받는가 보다 했었는데 어느 날 큰엄마가 제게 눈치가 없는 거냐 뭐냐? 그만큼 키워줬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리고 이제는 니들 아버지가 돈도 안 보내주는데 우리가 얼굴 볼 일도 없지 않냐? 라는 문자 한 통을 띡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돈 때문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우리를 키워주신 건 맞으니까 명절에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갈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 한 통에 저도 정이 뚝 떨어져 버렸고 그 뒤에 우리는 큰댁 가족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오로지 둘만 의지한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서로 업무를 공유해야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는데 아내는 성격이 참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뭐라든지 자신감이 넘쳤고 항상 친절했는데 물론 저한테만 친절했던 것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이 움직였는데 제 처지가 그러니 감히 고백도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아내를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내와 단둘이 식사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대화가 참 잘 통하는 걸 느꼈어요. 그 뒤 우리는 가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항상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내는 제게 항상 상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던 아내가 혼비백산한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는데 주변에 들어보니 아내의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급히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아내를 보며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두 분도 넋이 나간 채 대성통곡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아내의 가족들을 보며 제가 용기를 냈고 아내 가족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며 그날부터 저는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다시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발인 날에는 회사에 말을 한 뒤 연차 휴가까지 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와 아내 가족들이 많이 놀란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장모님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 또한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는데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뒤부터는 제 여동생까지 살뜰히 잘 챙겼어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을 잔뜩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기도 했었는데 동생과 둘만 사는 것을 알고는 장모님이 항상 챙겨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제 동생도 참 좋아했고 한 2년쯤 사귀었을 무렵 장모님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차피 자네 여동생이랑 둘만 사는데 둘 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나? 우리 집이 좁은 집도 아니고 라고 제게 물으셨거든요. 네? 제 동생까지요? 그러면 장모님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우리야 괜찮지만 사돈 처녀가 불편할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돈 처녀 혼자 두는 게 걱정도 되고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일세.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말이야. 그 당시 장모님의 말은 진심이었기에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금껏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걱정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장모님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럼 제가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제가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장모님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간 저는 동생에게 장모님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동생이 잠시 고민하는 듯 했는데요. 아마도 큰댁에서 워낙 눈칫밥을 먹고 살았던지라 선뜻 내키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런 동생에게 네가 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너 혼자 두고 가면 오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라는 말을 해줬고 며칠 동안 고민만 하던 동생이 용기를 내어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뒤 결혼을 하고 우리는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동생과 함께 말이죠. 처갓집 가족들은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한두 달이 지나자 동생도 금방 적응해 갔어요.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면 장모님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고 동생과 저는 식탁에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 동생이 저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었는데 우린 단 한 번도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진짜 너무 일찍 동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장모님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그의 크리스마스 전날에 장모님께서 동생 방문 앞에 커다란 선물을 놓아두셨고 다음날 방문을 열던 동생이 선물을 보고 깜짝 놀라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는데요. 사돈처녀 메리 크리스마스. 그동안 사돈처녀가 착하게 살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한꺼번에 엄청 큰 선물을 주고 갔나 보네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장모님의 말에 선물을 받아든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는데요. 우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며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했지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감사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막 울고 그러면 내년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 그러니까 울지 말고 여기 앉아서 선물이나 뜯어봐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큰 거야? 라며 장모님은 그저 활짝 웃을 뿐이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에 동생이 신이 난 채 선물 포장을 뜯고 있었는데요.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손까지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배려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가끔 장모님의 형제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이모님 한 분이 동생과 저를 보며 갑자기 이래서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야. 둘도 얼굴이 항상 어두침침하잖아? 라며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장모님이 그 엄마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엄마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모님을 노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동생을 보며 내가 엄마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장모님은 항상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 옆을 지켜주셨어요. 시간이 지나 제 동생이 결혼을 할 때도 장모님은 마치 딸 시집 보내듯이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는데요. 제 동생과 같이 온 제부를 보며 우리 사돈처녀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돈처녀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줘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뒤 동생과 제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서로 자주 왕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모님께서 식사도 잘 못 드시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글쎄나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가능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항암 치료부터 해서 모든 것이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에 온 가족이 장모님 건강을 신경 쓰고 있었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장모님이 드시고 싶다던 딸기를 사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제 동생이 와 있었어요. 송서방이 한 발 늦었구만. 사돈처녀가 딸기 벌써 사왔어. 라며 장모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 동생을 보며
넌 언제 왔어? 제가 물었고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지. 마트에 갔더니 딸기가 너무 신선하더라고. 사돈어르신이 딸기 엄청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잠깐 들렀어. 라며 미소 짓다가는 다시 동생의 장모님께 사돈어르신 맛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주 맛있었어.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서 뭘 먹지를 못했는데 딸기를 몇 개나 먹었는지 몰라. 딸기가 아주 신선하고 달아. 근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고생했겠네. 장모님이 제 동생을 걱정스레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지셔야 해요. 저 결혼식 하기 전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제 여기가 친정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평생 제 엄마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완쾌하셔서 항상 저 기다려주셔야 해요. 저한테도 든든한 친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라며 제 동생의 두 팔로 장모님을 살포시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살면서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동생은 장모님께 그 사랑을 받으며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님이 아무 말도 없이 제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 나 절대로 그렇게 쉽게 안 가. 난 우리 손주들까지 다 봐야 하거든. 애 낳을 때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나는 절대 못 가. 혹시나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도 절대로 못 간다고 사정사정 할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 라며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장모님은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차마 옆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장모님은 오로지 자식들을 생각하며 잘 버텨내 주셨습니다. 그뒤 장모님은 뒤늦게 결혼한 처형의 결혼식까지 다 챙기셨고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를 안으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제 동생도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며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부뿐만 아니라 동생의 시어머니조차도 우리 장모님을 보며 감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장모님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는데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 한박웃음이 가득하셨어요. 그런 장모님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배 아파 낳아야만 부모인가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이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평생을 원망만 가득한 채 살아온 우리에게 어머니의 참사랑을 가르쳐주신 우리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모님, 이제 완쾌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온 가족이 장모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